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인허가 공무원에게 바라는 두 번째, 공무원의 역할을 이해시켜라.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민원인에게 감정적 대응을 하지 마라. 7번째, 민원인에게 좌절감부터 심어주지 마라. 8번째, 법률이 정한 대로 피동적인 집행자의 고충을 설명하라. 9번째, 공공복리가 사유재산권 보호보다 우선임을 양해시켜라. 그리고 10번째, 필요시 전문가, 건축사, 토목측량설계사무실, 환경용역업체, 필요시 변호사까지에게 안내하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인허가 민원을, 그리고 특히 건축허가에서 진입로 민원 상담하러 왔을 때 공무원이 좀 친절한 안내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민원인은 허가 담당자의 역할에 대해서 정확히 모를 때에는 허가 담당 공무원이 모든 업무를 해결해 줄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고 다소 무리한 요구를 할 때도 있습니다. 즉, 담당자의 감정을 건드리는 또는 오해하는 그런 민원이 왔을 때도 담당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감정적 대응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혹시 민원인이 담당자도 모르는 본인의 먼 친척이나 친지일 수도 있고요. 그런 민원인에게 설명을 만약에 부족하게 하면 허가 업무에 대해서 충실히 하고 또 안내를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에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허가가 안 된다 또는 사용승낙이 필요하다고 이런 설명들을 대충해서 하면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허가 담당 공무원한테 공연히 불신만 생길 수도 있습니다. 즉, 허가 공무원은 기관 내에서, 그러니까 허가청 기관 내에서 다른 부서 업무까지 해결할 수 있는 만능이 아니고 또 고도 법률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허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잘못할 수도 있지요. 사용승낙이 필요 없는, 즉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배제된 또는 제한된 그런 진입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다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죠.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살아있다고. 그래서 공무원은 민원인의 고충에 대한 답변을 본인이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민원인에게 또는 민원인이 선임한 용역사에게 해결 기회를 넘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안내를 하는 것이 좋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허가가 안 된다 또는 반드시 사용승낙이 필요하다라고 단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오히려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건축법에 보면 건축법이 진화되면서 여러 가지 애매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허가 담당 공무원은 지금 허가를 접수한다면 현행 규정대로, 현행 법 규정대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규정만 생각하고 답을 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건축법이 진화되면서 지금 옛날 규정을 적용해야 될 부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특히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제한됐느냐 안 됐느냐 판단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차분히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현행법에는 이렇게 해서 안 맞지만 혹시 그런 근거가 있을지도 모르니 전문가,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건축사, 토목사무실을 통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낫지, 민원인의 감정을 건드리는, 이건 안 됩니다 라고 단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된다는 것이죠. 다음 7번째, 민원인에게 좌절감부터 심어주지 마라. 사실 바쁜 시간에 민원이 또 논리적으로 또는 체계적으로 질문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저렇게 시간을 뺏는 것 같아서
공무원도 여러 민원인을 상담하다 보면 짜증나는 시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질문이 아니면, 그러니까 논리적인 질문이 아니면 답변을 불친절하게 하고, 또 반복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특히 공권력을 앞장세워서 불친절하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다른 부서로 무책임하게 떠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부서로 떠밀면, 또는 다른 기관으로 떠밀면 그 민원은 결국 돌고 돌아서 다시 오면서 허가권자 또는 허가 담당자에 대한 불만과 또는 원망만 증폭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허가 담당자는 바쁘더라도 차분하게 민원인의 고충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본인의 재량권 밖의 있음을, 그러니까 법에 허용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응대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죠. 가급적이면 그때 안 되는 이유 및 그 법률적 근거를 문서로 또는 법 조문으로 제시하면서 민원인이 용역사나 법률 전문가로부터 해결책을 스스로 찾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원인에게 안 된다는 좌절감을 심어주는 것보다는 현행법이 이렇고 또 본인의 재량적 범위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런 문제점을 전문가들로부터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건축사라든지 인허가 그 용역사들로부터 찾아온다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여운을 좀 남겨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8번째는 법률이 정한 대로 피동적인 집행자의 고충을 설명하라. 이 내용은 이런 겁니다. 허가 담당 공무원은 민원인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고 싶지만 각종 법률 규정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시켜야 됩니다. 즉, 공무원은 공정하고 공평하게 행정법을 집행하고 있어 만약 지금 민원인의 신청하는 민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이 있는 경우 누구 편을 들 수도 없다는 걸 이해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 진입로가 지금 민원인 입장에서는, 지금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진입로가 이미 공도가 돼서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필요 없다라고 주장할 것인데, 그런 민원인에게는 반대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설득력이 높다는 것이죠. 당신께서, 그러니까 지금 민원을 신청하는 당신이 그 토지의 소유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이 또는 본인의 앞주인이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근거가 없다면, 또는 법령에 의해서 이미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포기된 근거가 없다면 그 민원인은 와서 항의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복잡해지고 그게 또 소송으로 이어져서 지금 민원인한테 오히려 피해가 갈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부동산 공법에 예를 들면 76년 2월 1일 전에 이미 4m 이상의 도로인 경우에는 건축법 도로로 그래서 공도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법과 그리고 부칙, 그러니까 건축법 부칙과 대법원 유권 해석이 있지만 그런 내용을 모르는 민원인 또는 민원인의 상대방 그리고 공무원도 거기까지 모를 수도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현재 민원인한테 잘 설명해서 지금 허가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이해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누구 편을 들 수도 없다. 그리고 법률의 규정을 어길 수 없다. 라고 하는 얘기를 정확히 이해를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즉, 공무원은 민원인의 재산권, 현재 민원인의 재산권도 보호해 줘야 하지만 국토 효율적 이용이라는
공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각종 법령의 규제를 지킬 수밖에 없음을 이해시켜야 합니다. 특히 불법이 아닌 부당의 범주나 재량권의 범주에 속한 경우에는 상급자나 상급기관 또는 행정안전부 등의 질의에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를 갖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특히 건축허가는 국토부 관할이니까 국토부의 질의를 해서라도 민원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적극적 자세를 갖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것이죠. 다음 9번째, 공공복리가 사유재산권 보호보다 우선임을 양해시켜라. 자,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허가 담당 공무원은 헌법이 정한 사유재산권의 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이 충돌하게 되면 비례의 원칙에 충실하되 공익을 우선할 수밖에 없음을 설명해야 됩니다. 즉, 허가권자가 민원인의 이익을 보호하려고 해도 법률적 제한이 있음을 민원인 또는 민원인이 선임한 용역사에게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시간 낭비가 아니라 결코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쁘고 귀찮다는 이유로 그냥 불가 또는 거절을 먼저 하게 되면 그 민원은 결국 부메랑에 대해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10번째, 필요시 전문가에게 안내하라. 자, 상담할 때는 일회의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는 자세로 차분하게 민원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의 소재 지번 및 현황을 자세히 물어서 각종 공부를 직접 확인한 후에 해결 절차를 대략적으로 설명하고 복합 민원이거나 재량권이 있는 타부서 재량권이 있는 그런 민원인 경우에는 민원 해결에 적합한 용역사에게 보내는 것도 좋을 겁니다. 일반 공무원은 만약에 용역사를 추천하게 되면 혹시 자기한테 오해를 받을까 싶어서 용역사를 추천하지 않을 수 있는데 복합 민원이나 재량권이 있는 그런 민원은 한 번에 설명할 수 없거든요. 예를 들면 형질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건축 인허가는 건축사한테 보내도 되지만 개발행위가 선행되는 인허가 업무는 건축사가 아닌 토목측량 사무실로 보내야 합니다. 또한 인허가의 걸림돌이 법률 분쟁에 있다면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안내해야 할 것입니다. 즉 필요시 모든 민원을 대행해 줄 용역사 및 전문가를 찾아가라고 적절하게 안내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업무에 쫓겨서 민원인의 사정을 자세히 들어보지 않고 대충 판단해서 다른 부서나 다른 기관으로 보내면 공무원은 열심히 상담해주고 공연히 원망만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공무원에게 바란다고 하는 두 번째 공무원의 역할을 이해시켜라 라는 내용으로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